안녕하세요. NH튜브 헬로 부동산 김효선, 이영빈입니다. 지난 6.17 대책 후속 조치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보완 대책은 실수요자 부담 경감과 공급 확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제 강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와 몇 가지 혜택의 소득 기준 완화, 대출 지원 강화 등입니다. 청약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비중이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되었고,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민영주택도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 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주택 가격 기준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안 내고 수도권은 4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각종 혜택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먼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고,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분양가 6억 원 이상일 때 공공분양가 민영주택 모두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맞벌이 140%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규제지역 LTV와 DTI를 10% 우대하는 소득 기준은 모든 규제지역 동일하게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이하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 지원은 전세의 경우 버팀목 대출 금리를 0.3% 인하했고, 대출 대상 보증금 기준을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했으며 지원 한도도 7천만 원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월세의 경우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를 0.5% 인하했습니다. 지난 6.17 대책 때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잔금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곳에 무주택자와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잔금 대출은 규제지역 지정 전 대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은 주택 공급 확대 TF를 구성해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나 공실 상가, 오피스 등을 활용해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부담 경감은 실제 혜택을 받는 수요층이 제한적이고 공급 확대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관련 세금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 출연해 주신 이영빈 세무사님과 함께 어떤 부분이 강화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부동산에 특별 출연하게 된 이영빈 세무사입니다. 이번 7.10 주택시장 안정보완 대책은 세금 대책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변화하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부분에서 세금이 발생하는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세 가지를 모두 강화합니다. 7.10 대책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이제는 1주택에서만 기존대로 1%에서 3% 세율을 적용하고요. 2주택은 8%, 3주택부터는 무려 12%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심지어 법인의 경우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법인 전환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 75%를 못 받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유 단계입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이슈였죠.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었습니다. 먼저 개인은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서 0.6%에서 3.2%의 기존 세율을 1.2%에서 6%의 세율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종부세는 법인, 개인 구분 없이 적용했지만 이제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단일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주지 않아 내년부터는 세부담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 단계입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종부세만큼이나 크게 세율이 올랐습니다. 우선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할 경우 무려 70%의 세율을 적용하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역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기존보다 10%를 더해 기본세율에 2주택인 경우 20%, 3주택 이상인 경우 30%의 세율을 중과세합니다. 만약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는데 과세 표준이 5억 원을 넘어가게 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최고 적용 세율이 무려 79.2%가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종부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는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말은 6월 1일 이전인 2021년 5월 31일까지 매도하는 주택은 기존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양도소득세가 크게 오르기 전에 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없애버렸습니다. 4년짜리 단기 임대제도와 아파트에 대한 장기 일반 매입 임대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기존에 이미 등록했던 주택들도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기존에 주던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이번 710 보완대책 세금 강화된 부분의 타겟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다주택자와 법인이겠죠. 대책의 대부분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규제입니다. 하지만 단기 시세 차익에 대한 규제는 1주택자에게도 적용되니까요. 2년 보유 요건,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매물이 많아질까요? 기존에 다주택을 보유하던 개인, 법인의 경우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부담이 대폭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생각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행 기준으로도 세부담이 높은 양도소득세를 생각했을 때 증여 등의 다른 대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요. 기존 등록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했던 사업자들의 경우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신규 등록이 안 되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주택자는 물론 법인 전환, 신탁 등을 통한 우회적 투자까지 세금을 높인 세제 강화 조치는 매우 강력해 보이는데요. 투기 수요가 억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 실소유자도 많은데 원하는 지역의 신규 공급은 여전히 부족해서 매매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6.17 대책과 임대차 3법 등의 이슈로 공급 대책에서 언급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대내 환경이 좋지 않고 정부의 잇따른 규제 정책으로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영상이 신중한 판단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부동산 김효선,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